9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하는 게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제 허가권자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하는 말 있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규모가 법에 정한 규모에 적정할 것. 3번 4번, 5번은 뭐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됩니다. 이제 1번, 2번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양보하라 3번 당의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당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이러한 사업이 여기서 시행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곳에서 내가 이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사업과 여기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공적 사업이고 사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4번 뻔한 얘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나 토지 이용 계획,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나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그리고 호소는 물이 고여있는데 하죠. 호수라든가 연못 같은 거. 습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중에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조화를 이룰 것 이것만 보면 돼요. 조화를 이루지 말 것 이거 안 나오겠죠. 지금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뭐 하천, 호소, 무슨 물의 배수, 경사도, 수목 상태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뭔가 글자를 바꿔냈어요. 그런 시험은 안 나오지만 글자 바꿔냈어요. 못 찾아요, 그런 것들. 얘만 보고서 맨날 연구한다 모르겠지만 그 아니니까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런 것만 읽으면 되고. 기반시설에 그리고 개발할 때는 항상 무슨 시설이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당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뭐 글자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경관과 조화 이루어야 되겠죠?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그냥 4번, 5번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장을 읽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시험에서 거의 답으로는 이건 문제 낼 게 없는데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까지 5개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게 다 나왔어요. 통째로. 몇 개인가 나왔던가? 뭐 무엇인가? 몇 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몇 개요 그럼? 5개, 5번이거든요. 문제를 보고서 이걸 보면 아무 쉬운데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볼 때 이거 정답률은 되게 낮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별게 없지만 이게 말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를 들어 4번 같은 것도 거기 길잖아요. 그래서 쭉 내면은 1번도 이렇게 1번, 2번도 이거보다 말이 원문은 좀 길어요. 쭉 해가지고 5번까지 있어요. 이게 다. 물론 양과로 3번에는 시행자 의견을 듣는단 말은 없습니다. 허가 기준이니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럼 보통 우리의 심리가 5개가 다는 아닐 건데 막 읽어봐요. 그러면 리을에 있는 거 이게 4번 리을이거든요. 리을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호소가 뭐지? 왜 호소를 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럼 4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5개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틀린 거는 몇 개인가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맞는 것은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아마 제가 강의 안 할 때 나왔던 건데 정답을 찾은 학생이 많지는 않았을까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걸 누구 외우겠어 이거를 문장을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심리적으로 좀 틀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양과로 3번 시험관에서는 양과로 3번에 누구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고요.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있고,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 겁니다. 총정리를 나중에. 왜냐면 여기 이제 개발해야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 지금 막 공부하면요. 헷갈리기만 하고 정신도 없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안 듣는 거 이런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들 지키라고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긋나면 안 되겠죠. 일반 주거지역인데 거기다 뭐 아파트를 가능하게 한다라든가 허가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이거 우리 책에 없으니까 지금 안 하겠습니다. 책에 나왔을 때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 규모의 적정성 하는 것은 이제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그죠? 근데 형질 변경 허가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용도 지역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있죠? 그리고 관리 지역 있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는요. 주거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곱미터는 이하, 미만 이거 안 물어요. 시험에서 미만을 이하로 해서 틀리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층 미만 그것은 2층 이하죠. 그건 알아야 돼요. 3층 미만은. 근데 제곱미터는 미만 이하를 안 따지니까 제가 그냥 1만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그러려 하세요. 1만 미만이니까 1만 안 되는 거예요. 1만 미만이잖아요. 근데 뭐 말하다 보면 1만 미만까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이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얼마까지 돼요? 1만. 이럴 때 얼마 미만까지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얼마까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얼마? 1만. 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보전녹지는 5천. 그리고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자, 이렇게 한 거를 여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얼마?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관리지역 3. 이거부터 녹지부터 할까요? 자연녹지 얼마? 1만. 생산녹지 1만. 보전녹지 5천.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따지지 않고 다 3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개발할 때 여러분 주거지역에 10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래도 형질 변경은 얼마까지만 판단해요? 1만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1만까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1만까지. 그리고 상업적도 1만. 공업은 공장 같은 거 짓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넓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3만. 관리적도 3만. 얘는 이런 거 성격이 있으니까 3만까지 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농림적도 농사 짓는 거니까 3만. 그래서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적은 얼마요? 3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까지 맞아. 5천. 여기도 보전 녹지역도 5천. 보전관리는 그냥 3만이에요. 관리적은 다 3만입니다. 여러분 보전관리라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관리적 3만이에요.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 1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얼마? 1만.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나중에 무슨 말을 만들어서 한번 외워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섞이면 어렵거든요.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외우고 나면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주상, 요거 외우고 나면 주상, 자생 이렇게 해서 또 1만입니다.
1만. 그럼 3만짜리일까요? 공업지역 얼마? 3만.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이에요.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보전관리는 그냥 3만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얼마요? 5천. 5천. 그래서 이제 한번 숫자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다? 형질병력 허가 기준 면적이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해 지금 오늘은. 이거 숫자를 아는 게 아니고 숫자는 나중에 또 어떤 것은 외워드리고 이건 뭐 제가 충분히 외워드려요.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90%는 시험장에 알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도 까먹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만들어지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어디에 있었는가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회식만 했다면 내가 말한 스토리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막 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술집에서 막 그 얘기한대요. 솔직히 가라는 얘기 아니고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형질병 허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다. 그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받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절해야 된다. 맞죠? 도시군 관리 단독 대여만 되는 곳,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허가 그대로 이제 지키라는 거고 형질병정도 아까 형질병정 있죠. 형질병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경작은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질병정 허가도 여기 면적 이 면적이 있었는데 주거지역 얼마? 1만까지 받을.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못 받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뭐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다 공장을 짓겠대요. 그런 것들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기반시설의 설치가 적절하거나 또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 주차장이나 도로도 없는데 대규모 건축물 건축 허가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나올 것은 요거 숫자 외우는 거 이거. 다른 것들은 추상제이고 한번 5개 해가지고 냈는데 똑같은 문제 유형은 안 나올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에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답일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올해도 그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확률이 한 35%다 이러면 모르겠으면은 전부 다 맞다고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20%에서 25%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전부가 답일 때가 꽤 있는데 그것도 거의 뭐 5분의 1에서 큰 의미 있는 그 확률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 맞는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으면 4번이다. 이것은 약간의 의미가 있는데 5분의 1보다 꽤 많이 높아요. 확률이. 4번이. 심리 같아 심리. 사람의 심리. 3번은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3번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다 알아요. 지금 이제. 오늘 3번 찍는 거. 그래서 내가 다 세봤어요. 10년치를.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강의하기에서 다 세봤어요. 이것까지. 1번은 너무 노출되는 것 같잖아요. 2번도 좀 앞에 있고 3번은 맨날 모르면 3번 찍는다 보니까 그렇고 5번은 제일 뒤거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 심리가 여기에다가 숨기는 게 제일 그래도 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의고사 할 때도 1번에는 답을 거의 처리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이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 1번에 갈 수밖에 없는데 조절이 그래도 이게 좀 많아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볼 때 모르니까 4번 쭉 줄다 하면은 확률이 조금 높다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 때문에 야 3번으로 줄 세웠으면 됐는데 이거 보니까 3번이 더 많은데 공법성이 떨어졌다. 저는 확률을 얘기한 거지 그때 딱 그것이 맞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까지 세봤어요. 진짜로 약간 의미가 있는 정도로 높아요. 4번. 그러니까 저 같으면 4번 찍어요. 10개를 풀 시간이 없어. 4번 다 찍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허가 기준 면적 다 맞다, 다 틀리다 하는 것도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하는 말인데 99페이지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 정도 표현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지금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절당하는 거하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받는 거하고 뭐가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낫죠. 그래도 거절당하는 것보다 그죠?
뭐 청혼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는 것보다 뭐 해오면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이게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법에 없어도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말했잖아요. 거절당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죠? 거절당하면 못하는 거고 조건을 붙이면 내가 조건을 이행하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조건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조건을 붙일 때 그래서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고 붙여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뭐 건축물 형질변경 1000제곱미터 이렇게 하는데 뭐 조건이 뭐 무슨 순환도로 개설해라 뭐 이런 거 안 되니까 의견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건은 붙일 수 있고요. 주택법에도 사업계획 승인 제도가 있는데 조건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왔었어요. 법에 근거 없는데 그래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법에서. 왜냐하면 승인을 거절당하는 것보다 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해 줄 테니 진입도로 개설해라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허가 승인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법적 근거가 지금 요즘에 자꾸 명확하게 요구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법에도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에 아주 명시적으로 됐어요. 한 2년 전쯤에 지금 이제 그거 없어도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그 정도 문제는 이제 난이도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는 있어요, 지문 중에. 조건을 붙였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이행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나몰라라 했어요. 형질변경 허가 받아놓고 진입도로 개설도 안 하고요. 다른 뭐 조건을 주차장 설치도 안 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행보증금.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 담보하는 돈이다 해서 이행보증금 그래요, 이행보증금. 그래, 만약 이 사람이 주차장 설치를 조건을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았는데 주차장, 공용주차장 설치를 안 했어요. 진입도로 개설을 안 했어요. 그럼 뭐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대신 행정청이 행정기관에서 이행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행정대집행 그래요. 본래 의무자가 이행할 것을 남이 이행을 집행을 해줘요. 대신 해주니까 대집행 이렇게 말하는 거고 누가 해줘요? 행정기관에서 해주니까 행정대집행하는 거. 그 행정대집행 비용은 무엇을 통해서 뭡니까? 지출합니까?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행보증금.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보증, 이런 말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어디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와도. 그러니까 보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한번 읽어보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거기 있는 무엇이 조건인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반시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해서 막 가림막을 설치하고서 공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먼지 같은 거 날리고 소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위험한 물건 같은 자재 같은 거 낙하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좋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열악한 사람은 점점 더 열악해져요. 전에는 그래 가림막이 없으니까 바람이라도 불면 좀 시원한 공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다 갇혀갖고 노가다를 해야 돼. 막. 먼지는 다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하지? 그래도 먼지 나니까 그걸 어떻게 꽉 막아버리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는데 꽉 막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죽으라고. 꽉 막으면 오염은 외부에 안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쨌든 뭐 사회 현실을 내가 지금 말할 거 없는데 어쨌든 이런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할 수 있고요. 뭐 경관이나 조경 같은 거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행보증금 그 밑에 이제 네모 안에 있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이행보증금 예치하는가? 네모 안에 줄 절대 긋지 말고 상식이니까. 1번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개발 행위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2번에 토지를 파헤침으로써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도 역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가 막 굉장히
흙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해서 그 돈을 통해서 거기 이제 방어장치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도 뭐 토속 발파로 낙석 면제 등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도 그 환경오염이라든가 위해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할 수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4번, 5번 됐고요. 이런 때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네모하는 건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행보증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어봐요.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게 좀 전에 읽은 거예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우리 여기는 단위 뭐 여기 읽을 때 외울 필요 없어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조건부가.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조건할 수 있다 이 말과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과 공적 사업 시행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거 예치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행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숫자 같은 거 중요한 건 이제 봐야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할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국장, 시, 도, 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람은 국장이고요. 국장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도에는 특별시에는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 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계획위원회 하는 것이 있고, 이러한 심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몰라야 되는데 가끔 아주 단순한 문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틀렸죠?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마시면 돼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할 때는 법에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아주 기계적인 것 외에는 심의를 다 거친다고 보면 돼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이제 생략하는 거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책이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제안을 한다. 제안 사유 보면요. 1번에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몇 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년 이내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이내.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나오면 몇 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하는 것은 틀리게 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로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때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몇 년요?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또 제2원칙이 있었는데 같이 가야 되죠. 내가 넘어갑시다 하기 전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혼자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 다음 페이지 할 때 넘어오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제안하죠? 우리가 공부한 사람 전부예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지금 봐도 나중에 그 주어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읽고 넘어가야 돼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 주어가 재력 권한자가 누구인가 하는 칠판에다가 다 정리해서 외우세요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야 돼요. 개발 허가를 제한할 때는 뭐를 거쳐야 되죠? 심의 거쳐야 된다. 몇 년 제한할 수 있죠? 3년. 그래서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경관, 문화재는 몇 년?
3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1번 형평성 확보 이런 말 왜 써놨지 이 사람? 자, 필요가 없는데. 자, 어쨌든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 기억하면 어려우니까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만 봐도 돼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걸 틀리게 한다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허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농림지역인데 그걸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대요.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허가 기준 면적이 아까는 3만인데 1만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허가 신청이 있다고 해서 농림지역이니까 3만 갈아엎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1만까지만 갈아엎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제가 설명할 때 이해를 자꾸 하시고 말할 때 도시군 계획 수립되고 나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 때는 도시군 뭔가 개발 허가를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요? 3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앞 페이지와 다른 것이 한 번만 2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 그러니까 총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까지. 조수료를 부과하고 싶어요.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조수료 부과하고 싶어요. 3년. 걔는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5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3년 더하기 2년, 총 5년까지 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3년 제한할 수 있는데 한 번만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시험에서 좀 뜸해졌습니다. 뭐 언젠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쉽다 생각하는 건지 좀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자, 여기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 있었는데 허가 기준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적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인데 여기를 우리가 시가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시가화용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떤 토지의 어떤 뭐 집단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뭐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사과를 과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뭐 식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뭐 식용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하듯이 주거 상업 공업을 뭐라고도 해요? 도시적이면서도 뭐 특히 시가화용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여기는 관리적인 말입니다. 이거 생산녹지 아니고 생산관리예요. 그리고 자연녹지 얘네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화로 편입이 예상된다. 생산관리는 그리고 이제 보전관리보다는 개발 가능성이 좀 열려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보용도 이렇게 말해요. 유보용도. 다른 목적을 내서 이것은 보류, 유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해서 무슨 용도? 유보용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외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보전용도라는 게 있어요. 얘하고 얘가 대척점에 있겠죠? 이거 개발하기 위한 거고 얘는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하는 것들이죠. 나머지. 그래서 여기 생산관리 계획관리니까 무슨 관리? 보전관리. 저 관리. 그리고 여기 자연녹지니까 무슨
생산 녹지, 보전 녹지. 그리고 나머지 있죠,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다 외우면 어려워요. 자, 요것만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듣다 보면 알겠죠, 이거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주거상업공업이 무슨 용도? 시가 용도.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거,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 있는 거, 유보 용도. 이제, 그 개발을 가급적 하지 말자, 보전 용도 하나 있습니다. 유보 용도 두 개는 그냥 자꾸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생계, 자유 이렇게 해도 생계로부터 자유로 하지,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한다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이거 두 개는 아니죠.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 예상된다. 이걸 용도지역에서 자꾸 들으면서 안 사람 그냥 아는 거예요. 컴퓨터도 40조잖아요, 얘는. 그래서. 용적률도 100줬고, 얘도 100줬죠? 근데 용적률에서 약간 어긋나는 게 얘는 80이고 얘가 100인데 이게 조금 법 간에 모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약간 이제 괴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생산관리, 이제 생계자유 했는데 계획관리니까 제가 생산녹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렇게는 안 해요. 연결이 다 되게 하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이 두 개인데, 이거 뭐, 유보용도적은 뭐다? 이거 생산보다? 생산? 관리적이에요, 관리적. 이 두 개는 알 수 있고, 얘는 개발하지 말자, 얘 개발하자, 얘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거 성격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들으면 알아, 이거는. 써야 될 게 있어요. 써야 되는 것은 오히려 60은 살고 추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외우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요, 자꾸 들으면 아는 거고 책에 다 있어요. 필기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나중에 끝날 때 지우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시고. 지금 들어야 돼, 자꾸. 필기할 게 없어요, 나중에. 그냥 알게 돼요. 의미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초를 해서 강의하지만 나중에 시험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중요하고 너무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뭐 아주 기본인 것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가 용도는 허가 기준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강화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허가를 많이 해주고. 기준 면적이 5,000이다 그랬는데 안 돼. 여기는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2,000만 해줄게. 이렇게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보 용도는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는 거.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꾸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동안은 개발이 안 되고 있었는데 개발이 막 진행이 돼요. 그동안 자연녹지지만 남양주시의 자연녹지역이 다 똑같은 정도로 개발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디 좀 관심이 많은 곳은 개발이 좀 더 되고 전원주택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개발이 좀 조용했는데 최근에 무슨 부동산 투기 붐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개발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성장관리 방안 수립해서 거기에 개발을 이제 억제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그 통제를 또 할 수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으로. 우리가 공부한 건 용도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거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장관리 방안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하는 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 이런 것들도 또 허가를 받을 때 맞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 보겠고 우리 책에 뭐 한글 글자만 있으니까 성장관리 방안 이거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그러니까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허가 기준 면적이 그러니까 허가 기준이 이렇게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있고 더 강화되는 게 있고 좀 왔다 갔다 좀 유연성 있는 것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가 무슨 주거상업공업이 무슨 용도? 시가 용도. 그리고 여기는 보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자 이거 무슨 용도? 그리고 무슨 용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여기 기준이 있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허가 자체도 재량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아예 전면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허가 제한이에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못한다 이 말이죠. 아까 그래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하네요.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금지한다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것. 먼저 하나,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조수류, 수목, 그리고 우량농지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몇 년 제한한다? 3년. 두 번째,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할 때 몇 년? 3년.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바뀌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몇 년 제한한다? 3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는 5년 그러지 말고 3년 더하기 2년 이렇게 꼭 읽으셔야 돼요. 기본 해놓고 연장 이거 분리해서 물어보니까 5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총 5년입니다는. 다음에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도 3년 더하기 2년. 공부 안 했는데 무슨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여기도 3년 더하기 2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책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각형은 건축물이에요. 여기에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를 받도록 허가를 신청했더니 법에 다 요건을 다 맞췄어요. 허가를 해주는데 여기가 중심상업지역 가정할게요. 용적률이 건폐율 얼마? 90까지 가능할 수 있고 용적률은 150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1500까지 해서 여기 막 30층짜리 건축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용적을 써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되면은 문제가요. 이거 무슨 시설? 기반시설. 지금도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개발 행위를 그대로 해줬을 때 여기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곳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개발이 거의 돼서. 근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허가해주면서 네가 도로 뭐 개설을 안 하면 도로 개설 비용을 좀 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과 달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도로가 이 정도인데 여기는 도로가 더 좁아요. 되게 좁아요. 근데 여기는 차가 막히고 여기는 차가 안 막힐 수 있죠. 왜 그래요? 여기는 안 막히죠? 자, 근데 그런데 앞으로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차가 막힐 수 있죠. 건축행위가 계속 진행되면. 그래서 다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얘하고 다른 게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곤란한 지역은요. 허가는 금지하면 안 돼요. 허가는 해주는데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화해줘야 돼요? 강화해줘야 돼요? 강화. 그래서 많이 알았잖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하려는 지역을 이걸 이렇게 말해요. 개발하는 밀도, 개발하는 정도를 규제, 관리한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런 말 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때문에 발생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볼게요. 우리가 총정리 한번 쭉 해보고 10분 쉰 다음에 다시 좀 필요한 것들 다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으로 토지의 이용, 쓸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졌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해당 절차는 공부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게 개발 행위 허가예요. 허가.
허가인데 여기 이제 6가지 물어볼 수 있고 허가받지 않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을 알았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기준이 있었죠. 허가 기준이 5가지 뭐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해라.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라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한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허가를 할 때도 시가 화용도는 원래 원칙대로 해주는 거고 보정 용도는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유보 용도는 이제 강화 완화 좀 해줄 수 있다. 거기까지 지금 몰라도 되겠고 이거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기준 면적 같은 그 숫자 아까 공부한 거 이거 뭐 숫자 공부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할 수 있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원래 허가 원칙대로 하죠. 도시군 관리에 맞게 허가를 해주는 건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여기에 그대로 해주게 되면 그 기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나 용적률을 어떻게 해요? 강화 적용하는 거. 개발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대로 허가 기준대로 하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구역. 개발의 허가를 받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개발 행위하는 파트에 있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시장 군수도 자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다음 중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할 때 얘네들이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왔네 하는데, 그걸 이제, 지역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군 관리구역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구역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건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해준 용법 범위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구체적인 일반적인 사용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이제 시각적으로 여기는 여기까지 끝났고 개발 파트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뭐 이거를 뭐 수십 번 하기 때문에 수십 번이 한 100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충분히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 분들은 여기는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개발 파트, 저 앞에 도시군 계획 파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건 이제 건폐 용역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도 뭐 할 수 있다? 개발의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공부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전에 이제 봤어요. 첫 시간에 몇 년 제한할 수 있다? 3년. 그리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여기는 이제 3년 더하기 2년 여기는 2년만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때는 3년만 제한할 수 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심의 거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혼자 독단적으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심의한다 안 한다 이거 심의 없이 연장. 여기서 한번 충분히 검토됐죠?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본래 연장도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도 심의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금 기억 못해도 돼요. 심의라는 표현 여기 몇 년 하는가 보시고 이제 전에 이걸 박스에 넣어놓고 3년만 할 수 있는 것 최장 5년까지 가는 거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지문 중에 서놓고 다음 주 뭐 잘못된 거 해가지고 뭐 숫자 연결이랑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잘 안 물어보니까 정비구역에서도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예정구역 같은데 예정구역에서도 개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3년 더하기 1년이고 건축법에도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2년 더하기 1년이고 얘는 안 중요한데 이거 기억하는 징검다리로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여기는 3년 더하기 2년 여기는 2년 더하기 1년 이게 중요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좀 뜸해졌어요. 어쨌든 나올 때가 됐어. 내년에는 요거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절차 누가 하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여기는 뭐 이 숫자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해결될 겁니다. 심의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전에 강의할 때 개발 행위 허가
그리고 무슨 방안 하는 게 있는데 성장 관리 방안. 개발도 관리고요. 기반에서 분하고요. 개발의 허가 제한. 그리고 시범 도시 하는 것이 이제 어디예요? 저 앞에는 계획 파트 아닌 뒤에 있는 파트거든요. 시험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안 듣는 거 좀 꽤 많이 물어봤어요. 꽤 많이 물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게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가면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개 주민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래서 개는 안 들어요.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주민 의견 안 듣고 개발도 관리 요청할 때 안 듣고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이거 집관에서 부담금 요청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개는 안 듣는다니까. 개는 안 듣는다고. 외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개는 안 듣는다고 했으면 다른 거 듣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 개가 말 듣는가 안 듣는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그죠?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개는 안 들어요. 다른 건 들어요. 기반에서 부담금 요청.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시범도시는 지정할 때가 아니고 시범도시 지정 요청하거나 시범도시 계획 수립할 때인데 어쨌든 여기도 주민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개 3마리가 있다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해결 딱 끝났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주민 의견 들으라고 바뀌었어요. 작년에 9월 20일인가. 이제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그동안은 개 3마리 주민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개도요 자꾸 이제 잘 쓰다듬고 뭐 좀 교육시키면 들을 때가 있어요. 얘가 이제 듣도록 좀 됐어요, 이제. 근데 그때 작년에 9월 20일인가 바뀐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뭐 이 중개사 강의를 하다 보면 연구보다 무슨 자료 주는 거 막 여기에 치여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20일 바뀐 거 깜빡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걸 했는데 안 하는 거 나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그냥 해 넘어가요. 꼭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바뀐 거 알았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뭐 물론 안 나왔습니다만 뭐 올해는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푸치기에서 올해 말에 없어진다 했는데 또 2024년까지 연장을 했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면서 거기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제 개도시 수입. 그게 이제 이 부칙에서도 부칙도 옛날 부칙에다 바꿔놨어요. 2024년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입지규제 이제 개도시 수했는데 개도시 수입 다시 이제 입지규제 해야 됩니다. 다시. 차라리 잘 됐어요. 거기서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면 제가 정리해드린 범위 내에서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냈던 문제는 그렇게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없고 올해 없어진다는 것도 됐는데 걔가 모르고 낸 거예요. 뭐라고. 잘못, 명백하게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자유롭게 어쨌든 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하여튼 몇 년간은 더 이제 다 연장이 됐으니까 그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받고 다시 총정리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서 해당 파트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입주계까지 10분 쉬었다가